모두가 포기할 때 끈기의 힘, 수세기에 걸쳐 울려 퍼지는 이야기가 있다. 마치 침묵하지 않으려는 고대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이야기다. 그것은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자신을 상상해보라. 끝없는 모래 언덕으로 둘러싸인 광대한 사막에 서 있다. 그곳에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가능성이 낮은 것, 불가능한 것에 대한 믿음.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춘다. 이 순간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여전히 연약하여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당신 안에는 잠잠해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너는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다. 아마도 이것이 나폴레옹 힐이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을 때 의미했던 것이 아닐까. 단순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다. 끈기는 평범한 단어가 아니다. 그것은 어려운 결정과 외로운 길의 무게를 담고 있다. 아일턴 세나, 그 트랙 위의 천재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몰아치는 경주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승리는 가장 빠른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인한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있다. 끈기는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되풀이되는 결심이다. 우주가 당신을 바닥에 누르려 한다 해도 당신은 일어나며 그 결심을 확인한다.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그것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인내와 용기를 가진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면 왜 끈기를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즉각적인 결과와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공을 앱의 버튼을 누르듯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J.K. 롤링, 그녀의 마법 같은 이야기로 세대를 사로잡은 여성은 누구라도 부술 수 있는 거절을 받았다. 12명의 출판사가 안 돼라고 했고 결국 한 명이 돼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했다. 왜일까?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장애물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실패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것은 당신의 꿈에 대한 헌신의 깊이를 드러낼 뿐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서 마인드셋의 역할이 들어온다. 마인드셋은 끈기의 씨앗이 심어지는 토양이다. 만약 그 토양이 비옥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명확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면 끈기는 표면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그 토양이 메마르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오염되어 있다면 당신의 모든 에너지는 생존하려는 노력에 낭비될 것이다. 사랑과 강인함의 메시지로 1000년 동안 영향을 미친 예수 그리스도는 깊이 있는 말씀을 남겼다. 내 집을 반석 위에 지어라. 그는 단순히 종교적 믿음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기초에 대해 말했다. 강력한 마인드셋이 바로 그 반석이다. 그것 없이는 어떤 역풍도 당신이 쌓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명확성에 대해 생각해보자. 얼마나 자주 당신은 목적지를 모르고 막연히 달리고 있다고 느꼈는가? 방향의 부재는 우리의 여정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다. 명확성이 없는 끈기는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다.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을 수 있지만 결국 지치고 길을 잃게 될 것이다. 명확성은 스스로 멈추고 숨을 쉬고 지평선을 바라볼 때 찾아온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등대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면 길이 더 선명해지고 끈기가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더 이상 맹목적인 투쟁이 아니라 운명을 향한 결연한 행보가 된다. 하지만 명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끈기를 위해서는 비전이 필요하다. 비전은 현재 너머를 보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스티브 잡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차가운 복잡한 기계로 보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 보았다. 모두가 그의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그는 계속했다. 비전은 고통과 희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끈기를 움직이는 엔진이다. 비전이 없다면 끈기는 공허하다. 비전이 있으면 그것은 연료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에
도달한다. 목적은 세상이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조차도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다. 그것은 가장 추운 밤에도 당신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수백만 명을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감옥, 폭력, 불신에 직면했음에도 계속했다. 목적은 끈기를 신성한 것으로 변모시킨다. 당신의 노력들을 단순한 저항의 행위에서 변화의 행위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규율이 없는 목적은 노를 갖지 않은 배와 같다. 규율은 초기의 열정이 사라져도 끈기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규율은 즉각적인 박수나 보상이 없더라도 해야 할 일을 매일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결심을 강화하는 근육이다. 그리고 행동은 모든 것의 절정이다. 행동 없는 끈기는 완성되지 않은 꿈에 불과하다. 행동은 당신이 두 발을 땅에 딛고 가시밭길이라도 걷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끈기는 또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감사함, 과정에 대한 감사, 배운 교훈에 대한 감사, 당신의 길을 건넌 사람들에 대한 감사. 감사는 모든 넘은 장애물이 작은 승리임을 상기시켜주며 끈기를 가볍게 만든다. 적응력은 또 다른 핵심 요소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칠바람에 맞게 조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회복력은 마지막으로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배움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속적인 순환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에 다다랐지만 당신의 여정은 아니다. 기억하라. 끈기는 단순히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 명확성, 비전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포기했을 때도 계속하는 것이다. 당신을 기다리는 운명이 눈물 한 방울, 땀방울 한 방울, 모든 희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깊게 숨을 쉬어라.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 세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